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카치 조니워커죠.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위스키는 당연히 잭 다니엘스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잘 팔리는 보드카는 스미노프잖아요. 이거 전부 주라기 월드에서 한 번씩 다루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쟁쟁한 브랜드를 다 제치고 수십 년째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진로 소주입니다. 뭐 해마다 기사가 나와서 술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영국의 주류 전문 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서 1년에 9리터 기준으로 100만 상자 이상 판매하는 주류 브랜드를 밀리어네어스 클럽으로 분류를 하고 해마다 얼마나 팔렸는지 보고서도 내놓고 있는데요. 진로 소주는 이 밀리어네어스 클럽이 생긴 이후 올해까지 21년 연속 판매 1등을 차지했어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나 팔리기에 해마다 1등이냐? 작년에는 9,450만 상자, 재작년에는 9,530만 상자를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2021년 보고서 기준으로 밀리어네어스 클럽 6위에 오른 세계 1등 보드카 스미노프보다 4배 넘게 팔린 거고요. 스카치 1등인 조니워커보다는 거의 7배 가까이 더 팔린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전 세계 1등 증류주 브랜드 소주 세상의 최강자 국민 소주 진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뭐 참이슬이나 진로 이즈백 같은 희석식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오늘은 진로의 역사와 함께 진로가 만드는 증류식 소주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 PD. 네. 소주 좋아하죠? 네, 그럼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마셔요? 한 2병 정도 마시고 기분 좋으면 좀 더 마시고. 아, 2병은 기본. 주당이네, 완전 주당. 네, 저도 사실 한때 소주 좀 먹는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두꺼비였던 적도 있어요. 소주 좋아하는 분 중에 아마 이 두꺼비란 별명 가진 분들 꽤 많았을 텐데요. 아무튼 이 두꺼비가 바로 소주의 대명사 진로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럼 원래부터 진로는 두꺼비였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 출시될 때 진로 소주는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요. 일단 진로 역사부터 살펴보면 와, 정말 오래됐습니다. 1924년에 탄생했으니까 올해로 무려 98년이나 됐어요. 거의 100년 주류 기업인 건데요. 당시 황해도 보통학교 조선어 선생님이었던 장학엽이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평안남도 용강군 지운면 진지동이라는 곳에 진천 양조상회를 세운 게 진로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술 이름은 왜 진로가 됐느냐? 아까 진천 양조 있던 곳이 진지동이라고 했는데요. 진지동이라는 지명에서 앞글자 진을 따오고 또 소주 증류할 때 술방울이 마치 이슬처럼 맺히니까 이슬로자를 붙여서 진로, 뜻으로는 참이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참이슬 소주도 결국은 진로를 순 우리말로 바꾼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진로로 이름을 정한 뒤엔 상표에 원숭이도 그려 넣었는데 당시 북쪽에서는 원숭이를 영민하고 꾀가 많은 복스러운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원숭이를 상징으로 내세운 초기 진로 소주 대체 어떤 술이었냐? 지금 참이슬 같은 그런 희석식이 아니라 쌀로 만든 증류식 소주였어요. 도수도 35도로 꽤 높았고요. 참고로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는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주정의 감미료를 탄 희석식 소주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연간 10,000석 이상 생산하는 대규모 양조장은 죄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진로 창업자 장학엽 씨는 일본인들이 만드는 희석식 소주와 한판 대결을 펼쳐야 했는데 그래서 쌀을 재료로 검은 누룩인 흑국을 사용해서 쓴맛이 강조된 증류식 소주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놨는데 이게 제대로 히트를 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늘 잘 되라는 법 없잖아요. 진로는 특히 전쟁 때문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1937년 중일전쟁 터지면서 일제가 쌀을 전부 군사미로 착취해가자 쌀이 없어서 소주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때는 소주가 아니라 사과로 브랜디를 만들면서 버텨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1950년에는 6.25가 또 터지고 마는데요. 결국 장학엽 창업자는 전쟁통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다시 소주를 만들었고 1953년 휴전이 된 뒤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영등포구 신길동에 서광주조라는 회사를 세우고 다시 진로 소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원숭이 대신 두꺼비를 상징으로 내세웠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동물백과사전을 뒤져보다가 두꺼비가 복을 불러온다는 얘기가 눈에 띄어서 두꺼비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두꺼비가 정말 복을 가져온 건지 결국 진로는 소주 업계를 평정하게 됩니다. CM송 아시죠? 사실 이 CM송이라는 말 자체가 이른바 콩글리시인데요. 아무튼 국내 최초의 광고 노래 CM송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진로소주 CM송이에요. 지금 흘러나오는 바로 이 노래인데요. 이게 진로송 혹은 진로 차차차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제목은 진로 파라다이스였더라고요. 어쨌든 이 노래는 1959년에 만들어졌고 같은 해 개국한 부산문화방송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당시 이 CM송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전국의 아이들까지 다 따라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텔레비전 시대가 열린 1960년대에는 이 노래로 역시 국내 최초의 CM송 애니메이션 TV 광고까지 제작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라디오, TV 광고 말고도 1950, 60년대에 신문 광고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전단지나 돌리던 그런 시절에 진로는 일찍부터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 마케팅의 힘을 적극 활용했던 건데요. 이렇게 당시로선 획기적이고 과감한 마케팅을 통해서 인지도와 매출도 쑥쑥 올라가게 돼요. 진로.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잘 나가던 시기에 진로는 물론 한국 주류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엔 식량이 부족했잖아요. 보릿고개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1960년대 중반 정부에서는 아니 먹을 쌀도 부족한데 쌀로 무슨 술을 만들어? 라면서 쌀로 술 빚는 걸 금지시켰는데요. 쌀로 증류식 소주를 만들던 진로한테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결국 진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증류식 소주를 포기하고 희석식 소주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희석식 소주 시장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미 발빠르게 대형 설비를 갖추고 움직인 사막이란 회사가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막에 밀려서 맥을 못 추던 진로는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요? 네, 바로 왕관이라고 부르던 진로 소주 병뚜껑을 활용한 기발한 마케팅이었습니다. 병뚜껑으로 마케팅을 해? 그게 대체 뭐야 싶으실 텐데요. 두꺼비가 그려진 진로 소주 병뚜껑을 가지고 오면 한 개에 당시 돈으로 2원씩 주겠다고 한 겁니다. 1965년 무렵 크림빵 하나가 10원 정도였다니까 진로 병뚜껑 5개만 모으면 배고픈 시절에 크림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식당과 술집 주인들은 병뚜껑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자발적으로 손님들한테 진로 소주를 권하게 된 거예요. 손님이 뭐 다른 소주를 시키면 아이 소주는 역시 진로지 이렇게 된 거죠. 진로에서는 이 마케팅을 왕관 회수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작전으로 식당, 술집 주인들을 사실상 진로 판촉 사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진로는 이후 또 한 번 병뚜껑으로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바로 파격적인 경품 행사였어요. 소주 병뚜껑에 금두꺼비, 은두꺼비 이런 걸 그려놓고 금두꺼비가 있는 병뚜껑 가져오면 자동차를 주고 은두꺼비 갖고 오면 냉장고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런 경품 프로모션까지 제대로 먹히면서 진로는 1970년대부터 소주 업계를 제패하고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진로가 워낙 희석식 소주로 유명해서 진로하면 참이슬이나 진로이즈백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로는 원래부터 증류식 소주 만들던 곳이잖아요. 이런 역사 때문인지 진로는 1990년대 초반 증류식 소주 면허가 개방되고 규제가 풀리자마자 증류식 소주 설비를 마련하고 1993년부터는 명절 기념 세트나 대전 엑스포 기념주처럼 한정판으로 증류식 소주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96년에 진로에서 내놨던 참나무통 맑은 소주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도 1년간 오크통에 숙성한 증류식 소주 원액이 들어갔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증류식 소주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2007년에는 10년 전에 참나무통 맑은 소주 제조용으로 쓰려고 넣어뒀던 오크통 원액을 꺼내서 10년 숙성의 증류식 소주 제품을 내놓기에 이르는데 이때 붙인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이름이 바로 일품 진로였어요. 이후 일품 진로는 여러 차례 리뉴얼을 거치면서 지금은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 6개월 이상 숙성한 일품 진로 기본 제품이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 1년에 한 번씩 장기 숙성한 일품 진로도 한정판으로 내놓는데 18년,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해마다 숙성 연수를 1년씩 올려요. 그래서 올해 나온 건 22년 숙성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품 진로라는 브랜드로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 온 진로가 이번에는
슈퍼 프리미엄 증류주를 표방하면서 경기도 이천쌀 100%로 만든 진로 1924 헤리티지라는 제품까지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증류식 소주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시장도 한번 잡아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쭈. 아무튼 이렇게 뭐 말로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품 진로 2가지와 신제품 진로 1924 헤리티지까지 직접 맛을 보면서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혼자 마시면 또 심심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주라기 월드 구독자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사무실 제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는 소비더머니 조현용 기자를 불렀는데요. 이 친구가 워낙 미각이 뛰어나서 종종 저랑 술 마시면서 술맛도 함께 보거든요. 소비더머니 조현용 기자 나와주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 주라기 월드에 네. 벌써 2번째 출연이야. 두 번째 영광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각이 너무 뛰어나서 식욕도 줄지 않고 있는 소비도원의 조현영입니다. 자, 조 기자. 네. 실로 소주 좋아하잖아요. 많이 마셨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목욕할 때마다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몇 병을 마셨을까가 아니라 이 욕조로 과연 얼마나 마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동안 마신 진로 소주 다 채우면 참이슬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이슬 같은 그 가격에 그 정도 나올 수 없다 생각하는데, 올해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진로 이즈백 이름을 박는 잔들이 있어요. 아는 형이 줬는데 신용 이즈백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도 어지간히 먹었어요. 그렇죠. 같이도 많이 마셨고요. 네, 같이도 많이 마셨고. 소주만한 술이 사실 잘 없죠. 뭐 어쩌면 진로 소주 역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뭐 한 번 저는- 다뤘잖아요. 그쵸, 저도 다뤘었죠. 저도. 네. 일단 급하니까 빨리 테스트부터 해보죠. 맛을 봐야지 좋습니다. 뭐 술은.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마실 제품은 일품 진로 기본 제품이에요. 이거 뭐 많이 봤죠, 이건? 근데 이게 약간 달라졌네요. 예전에 제가 먹던 거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짤뚱했던 것 같은데 좀 짧고 이렇게 두꺼운. 근데 이게 좀 길쭉해졌네요. 길쭉해주고 근데 사각형은 그대로네요. 네. 좀 약간 뭐 세련된 느낌도 좀 나오고. 이게 좀 있어 보이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마셔볼 텐데 일품 진로 기본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쨍 한번 하고 먹어야 또 네. 정이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어요. 깔끔하고 역시 뭐 잡내가 없는 25도인가요, 이게? 이게 25도. 이게 원래 소주 도수가 25도잖아요. 그쵸, 옛날에 그 옛날에 진로 오리지널 그 빨간 빨간 거. 진로 골드라는 이름으로 또 맞아요, 나왔었죠. 맞아요. 사회생활 초창기 때 막 선배도 제 상사셨잖아요. 제가 문자도 막 잘못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혼냈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 잘못 보냈어요. 뭐 되게 뭐라 그래 뭐 했는데 보냈는데 여기다 보낸 거예요. 막 하고 집에 와서 그 빨간 뚜껑에다가 큰 잔 쫙 넣어가지고 레몬 하나 딱 넣고 쫙 먹고 자고, 에이 모르겠다, 내일 또 어떻게 되겠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 제품이 쌀은 100% 국내산. 그쵸. 그리고 이게 숙성도 6개월 정도는 했어요. 얘도 숙성을 하나요? 숙성 6개월 이상. 그래서 좀 안정화시킨 거죠. 여름이라 그런가? 이 온도락으로 먹으니까 좀 더 시원하고 괜찮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원샷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먹겠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이스팅 할 건데, 이야, 22년 숙성. 22년. 조 기자, 이거는 못 먹어봤죠? 고숙성 일품 진로는 못 먹어봤고요. 제가 사실은 뭐 20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18년하고 20년 딱 두 개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2년 이렇게 먹어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워낙 소량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수집가들한테는 거의 표적이에요. 8,000병밖에 지금 올해 생산을 안 했어요. 딱 8,000병이요? 딱 8,000병이에요. 이게 해마다 언제 출시하는지 알아요? 회장님 생일? 언제? 땡! 매년 7월 20일인데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매년 7월 20일 창립 기념일에만 한정판으로 조금씩 내놓는 그런 술입니다. 제가 이번에 까도 되나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게 또 까는 맛이 있거든요. 야, 이거 뭐. 흘린다. 일품 진로 22년짜리 먹어보겠습니다. 22년 숙성이. 잔도 좋아. 이건 향을 좀 한번 맡아야겠다. 오크향, 얘도 참나무 숙성을. 참나무 숙성. 예. 근데 맛있다. 기본 소주인데 옥통에서 그 향이 확 나네요. 22년 숙성했기 그렇네. 때문에 참나무 풍미가 이제 완전히 배어 들어가고. 근데 엄청 부드럽네요. 깨끗하고. 도수는 31도. 옛날에 술 좀 드시던 분들은 이런 22년 숙성, 뭐 이렇게 좀 고숙성된 증류 소주를 뭐 쌀 위스키 뭐 이렇게 좀 많이 부르더라고요. 22년. 22년.
야, 이제 드디어 진로가 야심차게 선보인 신제품이죠. 신상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거 본 적이 없는 건데? 어때요? 이거 디자인 보기에. 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네. 이게 옛날 대병보다는 좀 작기도 하고. 근데 헤리티지 들어있으니까 이거 뭐 좀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1924년부터 우리가 이런 증류식 소주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전통과 역사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1924 크게 밟고 자신들의 상징인 두꺼비도 아주 그냥 크게 그냥 박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쌀을 임금님 진상미라고 했잖아요. 그 임금님표 2000쌀 2000쌀. 그거 100%더라고요. 돼요. 2000쌀 비싼데? 어우, 쌀만 밥만 잘 지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치. 그 왜 이천에 가면 쌀밥 정식집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쫙 해가지고 먹는데 이게 밥 딱 먹으면 밥이 맛있네. 그 2000쌀. 그 2000쌀 100%로 만들었으니까 네. 재료 하나는 최고로 쓴 것 같긴 해요. 재료 하나는. 맛있네. 그 2000쌀. 요거는 30도. 30도. 궁금하다. 먹어봐야지 뭐. 그렇죠. 이 재 또 까도 됩니까? 그럼요. 황동짠으로 한번.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두꺼비. 향 한번. 조금 다르네요. 이건 좀 다르네. 이것도 깔끔하다. 일단 이거는 목 넘김이 쫙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네. 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쫙. 회에다가 해가지고. 회는 뭐 자취방에서 먹어도 좋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뭐 증류식 소주가 증류 한 번 하잖아요. 증류를 세 번이나 했는데 증류를 3번 하면 당연히 이제 좀 부드럽게 되죠. 그렇게 하면 많이 날아가지 않아요? 증류 3번이나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당연히 뭐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거기에다가 증류 3번 하는 동안 그 커팅이라고 알죠? 일반 사람들. 이렇게 덜어내는 거. 원래 증류액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증류액, 이 초류, 이거 첫 술은 끊어서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후류, 네. 또 끝술이라고도 하는데 테일은 또 끊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증류를 3번 했잖아요. 증류할 때마다 커팅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번 하면 날아가고 또 앞에 뒤 버리고 뒤에 버리고. 버리고. 그렇게 하면 얼마 남지도 않겠는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 그거 놔주지 약간 그런 생각이. 처음에 나오는 술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원래.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증류를 3번 하는데 그 3번 하는 동안 계속 커팅을 해서 중간에 이제 이 핵심 원액, 가장 어떻게 보면 주질의 순도가 높은 푼 원액만 뽑아냈다. 아무튼 이게 2000쌀 100%에 뭐 증류 3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첫 술, 끝술 다 버리고 중간 원액만 쓴 거니까 제가 볼 때 가격은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목넘김 좀 좋은 술 그리고 좀 부드러운 술 찾는 그런 고급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좀 먹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뭐 맛을 보고 뭐 그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술이란 건 다 또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취향이 일단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맞습니다. 네. 조기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간만에 업무 시간에 이렇게 둘이 또 소주 한잔 하니까 기분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게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 옛날 막내 때 막 팀장이었으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 어떤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정겹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같이 고뇌를 같이 나는 유튜브 만드는 하여튼 뭐. 예. 자, 그리고 이번에 협찬을 좀 받았는데요. 진로에서 이렇게 황동잔 세트 10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보기에도 좀 멋있는데 특히 뭐 유해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박멸하는 뭐 항바이러스잔 맞아요. 이런 게 이게 있다고요. 황동자니 구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영상 댓글 남기신 분 중에 10분 골라서 이 황동잔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98년 역사를 지닌 소주의 제왕 진로의 역사와 함께 진로의 증류식 소주 제품 살펴봤는데요. 한 잔으로는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진로 1924 헤리티지 한 잔 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한 잔씩만 더 하죠. 좋아요. 아우 좋아. 이거 진짜 이거 회 하나 딱 놓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야, 안주가 없네. 황동잔 괜찮다.